당신이 몰랐던 스타들의 특별한 이야기 프리한 스타! 네, 오늘도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 전해주실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기자님들 또 드라마 보실 시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최근에 그 성스러운 아이돌이라고 보셨나요? 그럼요. 일인데요. 네. 거기에 신의 대리인이었던 우리 김민규 씨가 하루아침에 무명 아이돌이 된 이야기인데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입소문 나기 시작하고 난리 났어 지금. 네, 성스러운 아이돌뿐만 아니라 얼마 전 끝난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또 금수저까지 제2의 삶을 사는 그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 2회차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은 누구랑 김수영 하시요? 씨랑 다시 결혼을 또 하게 더 들어요? 왜 더 들어요? 말을. 아, 근데 수영 씨한테 한번 궁금해요.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지. 이런 얘기는 집에서 하시면 두 분이 대화를 집에서 많이 해도 되잖아. 아, 그럼 현희 씨도 나한테 물어봤잖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 않잖아요. 알았어,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기자님들은 왠지 다음 생에 연예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여기 쓰시니까. 왜 그리 연예인분들이 기자를 싫어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연예인 이 부동산 기사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걸 소유하면 어떨까라는 근데 그건 우리도 나도.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인생 2회차에 대한 얘기를 좀 네, 시작해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자, 거야? 오늘은 근데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다음 생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각자가 왜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다 가진 것 같아도 난 이게 부족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대중들이 바라볼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우는 걸 넘어서 금수저를 몇 개 세트로 갖고 있을 것 같은 이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 딸 아들의 얘기입니다. 또 오상진 씨도 순위권에 있을지도 굉장히 지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몇 위일까? 요즘에 핫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사이에서 내적 1위는 오상진 씨잖아요. 하지만 우리 또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최근 핫한 분들. 그러니까 최근. 이 스타가 그렇게 재벌집이었어? 알려지지 않은 분들. 약간 이런 분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 아들 6위 배우 박성훈 씨입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실감나는 악역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으로 엄친한 면모까지 갖춘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무 마디 기대해주시고 시작되시면 박성훈 씨의 가족들 역시 못지않은 상당한 고학력자 덕분에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더 글로리의 최강 빌런 박성훈 씨입니다. 이제 극 중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에게 골프장을 물려받고 또 호가 위험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에 못지않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면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일단 박성훈 씨를 제외한 가족들이 대부분 법대 혹은 의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에서는 박성훈 씨의 별명이 돌연변이었대요. 어떻게 우리 유전자에서 너 같은 또 다른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나왔냐. 이게 좋은 의미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런 박성훈 씨의 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와, 웬만한 그런 집은 막 반대하고 이러잖아. 네. 시작하기 전에 1, 2, 3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 1, 2, 3. 연예계 찐 재벌집 막내 아들 3위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입니다. 2013년 가수 이효리 씨와 웨딩 마취를 올리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올라와.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효리 씨와 여유로운 제주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부러움도 그렇지만 이제 시기 질투와 그렇죠. 어떤 시기 질투가 좀 있었습니까? 저 뭐냐 이런 그러던 2022년 이상순 씨가 외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의 정체를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과는 정반대, 사실은 상당한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 까면 깔수록 매력이 흘러넘치는 다 가진 남자 이상순 씨의 비밀, 지금 확인하시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 가수 이효리 씨와 2013년도에 100년 가약을 맺으며 단숨에 국민 남편으로 등극한 이상순 씨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또 장가 잘 간 연예 베스트 5 알고 계세요? 누구예요? 모두 다섯 분. 누구예요? 우리 장항준님, 우림 씨, 연느님. 연정훈, 한가인님. 또 우리 상순 오빠. 그다음에 제이슨 씨. 맞지. 이씨 아니야? 왜 나 뺐어? 오상준? 죄송합니다. 제이슨 씨를 제가 많이 어떻게든 부족했습니다. 우겨 넣으려고 다 뺐는데. 어쨌든 우리 효연이랑 결혼해서 대한민국 대표 도둑으로 이렇게 불리시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건 진짜 몰랐어. 그래요. 우리 이효리 씨와 결혼 11년 차로 뭐 전 국민이 알고 계신 이상순 씨인데 집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상순 씨 집안 얘기 들었을 때 이효리 씨랑 결혼한다는 기사만큼 좀 놀란 것 같아요. 이상순 씨 외조부 때부터 운영해온 식당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H 갈비집인데 아니 무슨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뭐가 재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연매출이 얼마냐. 바로 100억이라고 합니다. 연매출만 100억이라고. 갈비집. 그러면 뭐 여러 개가 있는 건가? 그리고 단일 매장 1년에 100억이면은 하루에 3천만 원 이상씩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여기는 백화점이 아닌데 오픈런이 있어요. 맞아.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제 기자들이랑 갔는데 새벽에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어요. 진짜. 정씨 안 먹어봤어요? 네네네. 너무 많이 고기에 그 들어봤어요. 감자면 알죠? 그죠, 맞아. 그게 진짜 아마 감자 좋아하니까 또 난리 날 텐데.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죄송한데 이상순 씨 얘기 중이었어요. 갈비집 얘기를 음식 얘기를 그만해.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순 얘기하는 게 마침 주인공이 갈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정아 씨도 부산 출신이라 잘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또 부산 출신이어서 저희 그 부모님이 여기 원래 단골집이었거든요. 웬일이야? 단골집이었는데 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름엔 일단 못 가요. 그래,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그 겨울이라던가 사람들이 최대한 적은 날짜를 공략해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의 이 입맛을 사로잡은 이곳, 이상순 씨의 할아버지인 윤석호 씨가 1964년도에 창업한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한우 갈비 전문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100년 가게로 인증을 하기도 한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산에만 있잖아요. 한 군데가 더 있긴 한데 어차피 한국이 아니에요. 어디야? 미국 뉴욕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상품이죠. 2021년 이 뉴욕타임스에서 발표한 뉴욕의 10대 레스토랑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유명한 식당인데요. 한국계 식당 중에서는 그 많은 식당 중에 이곳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맛이 정말 대단하다.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주도 갔을 때 그 반찬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상순 씨 어머님 반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할 때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그 요리 솜씨가 또 집안 내력이네 그게 진짜. 실제로 이상순 씨가 이효리 씨랑 결혼할 즈음에는 역삼동에서 김밥집을 운영 중이셨다고 해요.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손맛을 볼 수 없을까 싶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어머니께서 한 채널에서 요리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모습 직접 한번 보시죠. 저는 이상순 엄마 하나하시네요, 윤정입니다. 어머니. 한국인의 밥상에도 나오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며느리를 위해서 직접 요리도 배우시고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홍현이가 임신해가지고 언니 이 밑반찬 해다 줬잖아. 현희 씨 얘기도 했네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또 만든 과정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쏟아졌어 그냥. 맛있다고. 침이 약간 고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까. 아는 맛이니까. 건강한 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이 채널 얘기를 했더니 원래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지금 5,000명 이상이거든요. 당연히 파워요. 아니 왜냐면 뭐 파워보다는 요리에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이 몰랐다가 알게 돼서 이렇게 진짜 요리 프로 너무 좋아요. 레시피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서 부부도 이 선행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부부가 한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부동산을 가진 스타 부부들이 뭐 5%나 10% 정도 할인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순 씨, 이효리 씨는 무려 한 달간이나
무료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능에 찐 재벌집 막내 아들 대망의 1위. 바로 배우 손석구 씨입니다. 나이 해방 일지 범죄도시 2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일명 손석구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 35세, 조금은 늦은 나이에 주목받기 시작한 손석구 씨에게 남다른 부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이사에서 천만 배우로 인기의 재력까지 다 갖춘 완벽한 남자 손석구.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대세 오브 대세죠. 2022년도에 정말 이분을 능가한 스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배우 손석구 씨. 작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맞아. 작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주변 10명 중 9분은 이상형을 다 손석구 씨로 할 정도로 진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재벌집 아들인가요? 진짜로? 물론 이분은 배우 이전에 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본인이요. 본인이? 자, 손석구 씨가 대표로 있던 곳은요. 대전 소재 공작 기계를 제조하는 G사인데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석구 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본인은 배우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손석구 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경영만 맡겼을 뿐 현재 지분을 34.33%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예요. 이 공작 기계가 뭐냐? 말 그대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1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손석구 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요. 최대 매출이 55억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갑자기 손석구 씨가 더 멋있게 느껴지네요, 진짜. 수상하고 싶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조업을 택하셨다는 게 굉장히 색달라요. 어쩌다가 제조업체를 운영하게 된 걸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손석구 씨의 가족이 대대로 이 기계 제조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또한 대한민국 공작 기계의 역사를 썼다라고 해야 될 만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저희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여기서 한번 팔아보겠다. 어땠습니까? 좀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로 어필을 하는 거니까. 아니 가족들이 전부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손석구 씨도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어렸을 적엔 굉장히 내성적인 타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훌쩍 미국 유학기를 떠나게 된 건데요. 시카고 예술대학에 진학한 후에요. 필름, 비디오, 뉴미디어 등을 전공하면서 다큐멘터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때마다 중간에 누가 한번 연기해보라고 해서 연기를 해봤을 때는 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사실 지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좀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이 손석구 씨가 입대 후에요. 이라크 파병에 지원을 해서 자이툰 부대에서 파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됩니다. 뜻밖에도 손석구 씨의 새로운 꿈은요. 바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26살이에요. 독특하다. 이 몸 좋은 군인들이랑 막 몸을 부딪히면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 농구가 단순히 재미가 있다 정도를 넘어서 나 선수해야 되겠다. 나 좀 소질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잘했나 보다.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캐나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그 농구 선수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슛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슛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정작 농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연기 학원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연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선택 잘한 것 같은 게 2022년 기준으로 손석구 씨 매출 60억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손석구 씨가 길을 잘 택한 거죠. 게다가 그 회사 매출 어디 안 가잖아. 그치, 내 거잖아. 맞아. 그대로 잘 되고 여유 있지 뭐. 얼마나 선택 잘하신 겁니까? 그럴 때 더 잘 되잖아,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맞아. 자, 촬영 감독 꿈나무부터 자이툰 부대 파병 군인 그리고 농구 선수 꿈나무까지 돌고 돌아서
이제는 좀 배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배우가 진짜 내 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전공을 결정하기 위해서 2006년 캐나다 밴쿠버 소재 학교에 연기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2010년에 졸업한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뭐 연극부터 단편 영화까지 경력을 쌓아가는데요. 아마 손석구 씨 여기서부터 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배두나 씨 주연의 미국 드라마 센스8 아시나요? 여기 시즌 2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TMI지만 제가 이거 오디션 봤다 떨어졌어요. 오, 미국 진출? 오셔스키 자매가 연출한 네. TMI죠. 네. 재미있는 TMI였어요. 네. 안 떨어졌으면 여기서 우리. 내가 이거 됐으면 내가 손석구 역할 하고 있었어. 웬일이야. 할리우드만 인연이 좀 없나 봐요. 좀. 네. 언제 그런 거 한번 특집해 주세요. 안타까운 스타. 랭킹 1위 자료 좀 우상규 씨가 좀 주세요 저희 쪽에.